우리 모두는 내면 깊숙이 숨겨진 질문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 왜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멀리하거나 피하려 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지만 정작 그 길은 언제나 내면의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깊이와 미스터리가 숨어 있죠.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 질문들은 마치 먼 우주의 별빛처럼 우리 마음속에 빛나지만 동시에 너무 멀리 있어서 잡기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무한한 존재의 신비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잠시 동안 숨을 고르는 동안 들려오는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이 속삭임은 때때로 너무 희미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소리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이 속삭임이 점점 커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멜로디처럼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 때문에 멀리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멜로디를 따라가면 지금까지의 안정된 삶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듯이 우리 내부의 빛도 어둠 속에서도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발견하는 열쇠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내면의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 밑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보물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때로는 감춰진 곳에서 빛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이 보물을 찾기 위해 탐험을 시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묻는 작은 질문들이 결국 커다란 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입니다. 이 순간들 속에서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오르곤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고 두려움은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용기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질문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미지의 숲속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길을 찾아가면서 점차 길이 나타나고 숲속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바로 이 빛이 내면의 목소리와 연결된 순간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던 것처럼요. 이처럼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조용히 앉아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질문들을 꺼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더 깊은 자기 이해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와 연결될 때 우리 삶은 마법처럼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여정은 끝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에는 이 내면의 소리를 어떻게 깨우고 그 힘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계속 이어가며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 봅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돌아볼 때 종종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거울은 단순한 유리 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가 어릴 적 겪었던 경험과 그로부터 형성된 믿음들이
투영된 모습이기도 하지요. 어릴 적의 상처와 감정들은 종종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리 잡으며 때로는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그때의 경험들은 우리의 성격과 자아상,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됩니다. 만약 어릴 적에 부모님이 무심하거나 혹은 과하게 기대를 걸며 우리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다면 그 기억은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아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리거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신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 내에서 반복되는 갈등이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쌓이면서 자신이 충분히 가치롭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로 발전할 수 있지요.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혹독하게 평가하는 내적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넌 항상 부족해. 넌 무능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한 말들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결합되어 우리의 자아상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비친 것은 바로 이러한 신념과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감정은 종종 너무나도 강렬하여 심지어 눈물이 솟구치거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이 고통스러운 자기 비판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방식은 어릴 적의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의식 속에서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처럼 그 신념은 마치 자동으로 반복되며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념들이 우리가 태어난 본질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쌓인 오랜 상처와 결핍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때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매우 섬세하고도 공감 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마주할 때 이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겪은 경험의 산물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이게 너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릴 적의 상처는 결코 쉽게 치유되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때 루이스 하이가 가르쳐준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사랑의 선언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완전한 존재야. 내 과거는 나를 정의하지 않아. 라고 반복하는 것. 이러한 선언은 내면의 부정적 믿음을 차근차근 덮어가며 점차 긍정적인 에너지로 대체하게 합니다. 또한 어릴 적의 상처를 마주하는 것의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야. 나는 이 감정을 받아들이며 치유의 길을 걷고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면의 거울은 우리가 진실된 자신과 마주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이 치유와 성장을 위한 출발점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춰두었던 감정과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사랑과 이해로 감싸줄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수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루이스 헤이가 말한 내면의 힘을 활성화하는 핵심입니다. 이 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더욱 강인하고 자주적이며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거울 속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그 힘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강인하고 빛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신비로운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며
진정한 자기 사랑의 길을 걸어봅시다. 루이스 헤이는 그저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깊은 통찰과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정신적 가이드였고, 자신의 고통과 시련을 통해 진실된 치유의 길을 발견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극심한 자존감 부족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의 과학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실질적인 에너지와 진동을 만들어내어 현실을 결정짓는 힘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곧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에너지의 원천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철학은 루이스 헤이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녀는 생각은 힘이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라는 신념 아래 일상 속 작은 생각 하나하나에 의식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은 우리 내면에 기쁨과 평화를 불러오며,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은 제약과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무한한 힘을 깨닫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학적 사고법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들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주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그 교류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들이 우주에 보내는 신호이고, 그 신호에 맞춰 우주는 우리의 삶을 조율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루이스 헤이에게 있어서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원리를 증명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명상, 자기암시, 사랑과 용서라는 실천을 통해 마음속의 부정적인 진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힘을 키우라고 가르쳤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현저히 좋아졌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사상은 내면의 힘을 깨닫고 활성화하는 것, 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루이스 헤이는 생각의 과학자이자 영적 치유의 대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그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핵심 원리를 체화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서약할 수 있는 특별한 약속, 바로 성스러운 맹세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맹세는 단순한 결의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깊은 연대를 맺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는 그 약속은 변화와 성장, 그리고 자기 사랑의 길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입니다. 이 맹세는 나는 내 마음속의 힘을 믿고 매일매일 긍정의 진동을 선택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이 맹세를 떠올리고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다짐이지요. 또한 자신에 대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다짐하며 내면의 빛을 키워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를 세우는 일은 매우 심플하지만 강력한 의식입니다. 자신에게 나는 이 맹세를 지키겠다고 속삭이듯 말하거나 작은 촛불을 켜고 조용히 서약의 말을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맹세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 원칙이 되도록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고 믿으며 이 맹세를 통해 앞으로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맹세를 지키며 일상의 작은 실천들 속에서 점점 더 강인한 자기 사랑을 쌓아갈 것이며, 그 힘으로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음을 확신하며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면
더욱 깊은 내면의 힘과 만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마치 무한한 정원과도 같습니다. 이 정원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씨앗들이 땅속 깊이 뿌려져 있고 그 씨앗들이 자라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원은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고 성장하게 되지요. 중요한 점은 이 정원이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냥 배우고 흡수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라고 판단하기 전에 무의식은 그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품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 그 부정적인 씨앗이 무의식의 정원에 뿌리내려 결국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컴퓨터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복잡한 프로그램이 깔린 하드드라이브와 같아요. 평소에 의식적으로는 이 하드드라이브의 내용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그 파일들을 읽어드리거나 수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판단하지 않아요. 컴퓨터가 이 파일이 중요하다, 이 파일이 쓰레기다 라고 평가하지 않듯이 무의식도 그저 정보를 저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기본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이후 일상생활에서 마치 자동으로 이건 나쁜 일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핵심은 바로 이 씨앗들을 새롭게 심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에 심어진 부정적인 씨앗을 제거하거나 덮어쓰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그 성장에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마다 자신에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라고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말들이 무의식의 정원에 새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씨앗이 자라나기 어렵게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씨앗이 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씨앗이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내면 역시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 에너지의 교향곡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단순한 느낌 그 이상입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 몸과 우주 전체와 연결된 에너지파의 일종인 진동이며 그것의 주파수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주파수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 서명, 에너지의 서명, 에너지 시그니처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쁨이나 사랑 같은 감정은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이나 분노는 낮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핵심입니다. 이러한 주파수의 차이를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디아파송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디아파송은 매우 정확하게 특정 주파수에 맞춰져 있고 그 주파수에 맞는 물체만 울림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바로 높은 주파수의 디아파송과 같아서 우리의 내면이 조율되어 더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지요.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 그 낮은 주파수의 디아파송이 계속 울리면서 주변 환경과도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여 높은 주파수의 음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내면이 맑고 강력한 음색을 유지할 때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가 주변으로 흩어지고 그 결과로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의식을 갖고 감정을 조율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느새 내면의 조율기가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얼마나 자주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진동의 비밀과 내면의 소리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조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조율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창조적 동사와 거울 연습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단순한 자기 암시를 넘어 우리의 무의식을 재구성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수단이 되죠. 특히 루이스 헤이는 이 두 가지 기법이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을 높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조차 변화의 문을 여는 핵심 열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 두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적 동사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 기법은 말 그대로 긍정적이고 강력한 선언문을 만들어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건강하고 활기차다. 나는 매일 성장한다. 와 같은 선언문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언문이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고 감정을 담아 읊조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 말들이 내면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무의식적 수준에서 그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신만의 강력한 선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이고 현재형으로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하다 대신 나는 이미 충분하고 매일 더 강해지고 있다처럼 말이죠. 둘째, 자신의 필요와 희망을 명확하게 드러내되 강요하거나 의무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작성하세요. 셋째,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복 횟수는 하루에 최소 15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거울 연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기법은 자기 자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내면의 저항을 넘어서고 자신감과 사랑을 심어주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루이스 하이가 강조한 핵심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을 계속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심할 때 그 부정적인 목소리를 건너뛰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연습을 시작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야. 와 같은 말들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아직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작은 칭찬이나 격려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정말 멋지게 하루를 보냈어.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와 같은 것들이죠. 이 반복 연습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저항은 바로 자아 비판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말이 거짓말 같아. 나는 이렇게 느끼지 않아. 이건 헛소리야와 같은 부정적 목소리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계속해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부정적 믿음들이 희미해지고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좋은 예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선언문입니다. 나는 강인하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힘이 있어. 나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 또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는 말도 좋습니다. 나는 내 꿈을 실현하는 중이야. 나는 건강과 행복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있어. 이러한 선언문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자신의 진심이 담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연습을 할 때 흔히 겪게 되는 저항 중 하나는 바로 감정의 폭발입니다. 예를 들어 거울 앞에서 나는 사랑받을 만해 라고 말하며 눈물이 나거나 자신에게서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도록 허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며 자신을 위로하세요.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이 모든 것은 성장의 일부야 라고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저항과 두려움을 차분히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요? 루이스 헤이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추천합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또는 틈틈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선언문을 읽거나 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내면은 더 강하고 긍정적이며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주변 사람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기법들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 여정을 이어가며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이 길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사랑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어둠 속을 지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따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저항이 일어나곤 하죠. 그 저항은 때로는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과 의심,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러한 감정들을 직면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과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둠의 계곡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먼저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흔히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은 불확실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거절당할까 하는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며 결국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루이스 헤이는 두려움이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것을 적당한 방향지침으로 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오늘 느낀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느끼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보는 것이죠.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두려움이 차오른 느낌을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잠시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때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로 저항과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붙이려 할수록 저항은 더 커지고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대신 저항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작은 변화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 내가 이 순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저항이 점차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모든 것은 제때에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감정의 폭풍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하나의 과정임을 신뢰하는 것이죠.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우주의 섭리를 믿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선한 의도와 순리,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믿음을 유지한다면 점차 우리는 두려움과 저항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외부 세계와의 관계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이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조금씩 실천하며 자신의 내면 여행을 계속 이어가야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도전과 마주하는 법, 그리고 더 깊은 자기 이해로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실천하는 과정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와 연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원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평화와 감사, 그리고 꿈과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는 공간입니다. 이 정원을 가꿀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거나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 또는 잠깐의 평화로움 속에서 커피 한 잔의 따뜻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작은 감사들이 모여 마음의 풍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승시킵니다. 또한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하루 중 특정 순간에 느꼈던 감사함을 기록하면 그 감정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각화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시각화가 자기 치유와 성장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도구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어려운 것 같다고 느껴질 때조차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점입니다. 시각화는 단순히 눈앞에 그림을 떠올리는 것 이상입니다.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즉 냄새, 소리, 촉감, 감정까지 모두 포함해서 몰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꿈의 직장을 갖고 싶다면 그 직장에서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향기가 나는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때 만약 시각화가 잘 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시각화가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반복하는 것과 마음속으로 그 경험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시각적 자료를 먼저 접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글로 적어보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각들을 동원해서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선명한 이미지가 자리 잡게 되고 그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영감과 노력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강제로 무언가를 억지로 수행하려는 충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하이가 가르친 진정한 힘은 바로 영감에서 비롯됩니다. 영감이란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 갑작스러운 깨달음 또는 자연스럽게 끌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갑자기 이 문제를 이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또는 이 사람에게 연락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바로 내면의 영감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무언가를 밀어붙이려 하는 노력은 자연스럽지 않은 에너지와 저항을 낳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감을 따르는 행동은 마음이 가볍고 즐거운 상태에서 이루어지기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강력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와 같이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감정을 느끼며 자신이 느끼는 영감을 존중하는 것이 정원 가꾸기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배우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것을 꼭 해야만 해라는 압박감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맞는 리듬과 속도를 찾으며 자연스럽게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에는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한 모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원 가꾸기처럼 내면을 돌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자리 잡은 희망의 씨앗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내면의 성장 과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일상 루틴과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정한 자존감을 쌓아가는 과정은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이 뿌리들은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폭우가 쏟아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힘이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 모든 부정적인 외부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내면의 평화와 강인한 자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즉 자기 존중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외부의 어떤 유혹이나 독성 인연도 쉽게 끊어내게 만드는 강력한 방패가 되죠. 한 번은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타인들의 인정과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든 작게라도 칭찬받고 싶어 했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어느 날 루이스 헤이의 가르침을 접하고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향해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반복하며 긍정적인 말을 습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감이 자라기 시작했고 어느새 타인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어도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수긍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과 존중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하며 진정한 자기 신뢰를 갖게 되었죠.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한 남성은 오랫동안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반복된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루이스 헤이의 책을 읽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일 자신의 강점과 성취를 떠올리며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했고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그의 삶은 차츰 달라졌어요. 그는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찾아냈고 이 모든 변화의 씨앗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죠.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내면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매일 새롭게 세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핵심이며 그런 자기 사랑이 쌓여갈수록 세상에 대한 태도도 더욱 강인하고 단단해지죠.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여정을 계속할 차례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빛나는 강인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지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며 세상에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나는 빛나는 존재이며 내가 선택하는 길은 바로 내 운명을 밝히는 길이다. 이 길 위에서 당신은 자신과 함께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깃든 창조력은 무한하며
그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고 충분히 가치 있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하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거대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